테스트 2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실현손익이 16.91%에서 14.11%로 낮아진 것이 보였지만 계좌손익은 2.68%에서 5.73%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양입니다. 오늘은 자동매매를 개발하면서 백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가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랑 백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어떤 분석을 했는지 간단하게나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백테스트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KRX300이라는 지수에서 백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먼저 KRX300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RX300은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 중 하나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우량 기업 300개를 선정한 지수로 현재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목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보다 종목이 많은 KRX300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KRX300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300개 종목 전부 데이터를 얻어야겠죠? 그런데 주가 데이터는 정말 비싸서 돈을 내지 않으려면 제가 직접 수동으로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개를 전부 수동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 것이고 또 다른 종목으로 백테스트 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키움증권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화니까 프로그래밍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명령어만 이용해도 종목 코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5분봉 데이터를 1년까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얻은 KRX300의 구성 종목 코드만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요. 이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각 종목별로 5분봉 1년 데이터를 각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요즘은 AI가 좋아서 이 정도 일은 다 AI가 만든 코드로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총 300개 종목 데이터를 제 자동매매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백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01종목 5분봉 1년 데이터 약 1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팅 결과로서는 총 자산, 총 매입 금액, 실현손익, 계좌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작 설정 금액은 10억으로 진행하였고 1년 뒤 실현손익은 16.91%, 계좌손익은 2.68%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려우니까 결과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를 진행하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백테스트 과정에서 총 자산과 손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각 매도 과정을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1년간 약 3천회의 거래 기록이 담긴 매도일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래프화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할 수 있는 수익률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KRX300의 1년간 지수 변화이고 이 아래 그래프에서 검은색은 KRX300의 지수 변화를 퍼센트로 계산한 것이고 파란색은 실현손익, 주황색은 계좌손익입니다. 제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이 실현손익과 계좌손익 둘 다 모두 확인하는데요. 실현손익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손익이고 계좌손익은 실현손익에 제 계좌의 마이너스까지 합한 거라서 보통 실현손익보다 계좌손익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보면 KRX300은 최종적으로 8.02%의 손익을 나타냈고 제 프로그램은 실현손익 16.91%, 계좌손익 2.68%가 나타났습니다. KRX300이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움직일 때 실현손익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계좌손익은 KRX300보다 낮은 수익률로 조금 더 적은 편동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더 중요한 분석이 있습니다. 총 자산과 총 매입 금액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전에 셰넌의 도깨비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 수학적 투자의 진가는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정말 다양한 뜻이 있다 보니까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를 셰넌의 도깨비에서 말하는 리밸런싱을 따와서 이를 변형한 전략으로 절대 수익을 위한 투자 비중 계산식을
제 자동매매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리밸런싱을 분석한 데이터로 총 자산과 총 매입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실현손익과 동일하니까 꾸준하게 상승하는데요. 총 매입 금액은 초기에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쉬우시도록 선을 그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 비쌀 때 사지 말고 낮을 때 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낮은지 높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셔넬 도깨비 전략을 변형해서 유동적으로 배너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은 매우 낮게 시작하는데 10월에 시작했을 때 지수가 하락했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투자 비중은 상승하고 지수가 상승하면 다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증가,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 감소하다가 또 하락하면 증가, 또 지수가 증가하면 투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비중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에 맞춰서 달라지는 투자 비중 계산식이 알고리즘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7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8월 초 검은 월요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투자 비중이 상승하다가 100%를 찍고서 안 내려오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익률은 투자액에 비례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주식은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코스피의 검은 월요일이 그렇죠. 때문에 셔넬의 도깨비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여러 번의 백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와 실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 둘을 합쳐서 분석하면서 불일치를 확인하였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식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였고 앞에서 봤던 테스트 1 그래프와 다른 테스트 2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그어서 보여드리면 테스트 2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테스트 1보다 총자산 그리고 실현손익이 16.91%에서 14.11%로 낮아진 것이 보였지만 계좌손익은 2.68%에서 5.73%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 또한 이 7, 8월의 폭락 이후에도 지수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증가하고 오를 때는 다시 투자 비중 감소, 다시 하락할 때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현손익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면 이 투자 비중이 다이나믹하게 바뀔 때에도 실현손익은 정말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계산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택한 269종목에 대하여 백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였는데요. 269종목의 실제 손익은 마이너스 5.49%로 나타났는데 테스트 1에서는 실현손익이 10.83%, 계좌손익 마이너스 5.22%가 나타났지만 수정된 계산식인 테스트 2에서는 실현손익이 10.25%, 계좌손익 마이너스 2.34%로 실현손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좌손익은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식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리지 않은 데이터도 많고 믿지 않으실 분들이 많을 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개발 일지를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고 수학적 투자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달라지면서 손익의 양상이 변화하는 데이터가 여러분께 좀 의미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기존에 올리던 저의 개인적인 수학적 투자론에 추가해서 이런 개발일지나 매매일지에 관한 영상을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